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부가수 포에튼 프리아입니다.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6월까지지만요. 다들 아시죠? 6월부터 한국 나이 폐지되고 이제 만 나이로 통합되는 거? 그래도 지금 따지고 보면 성인이 된 지는 이제 만 10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잠시 30대를 찍은 김에 20대 때 배웠던 것 중 정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깨닫고 실천했으면 좋았을 것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들을 보면 많은 분들께서 제 자신감 있는 모습과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굳건한 마인드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다사다난한 20대 결과물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게 비춰져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20대를 보는 결과물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자면요, 본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에 저는 많이 가난했고요, 바빴고요, 불안했고요, 자존감이 낮아서 사랑을 갈구하기도 했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 도전도 많이 하고 실패도 정말 무수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나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높은 자존감도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되게 된 그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번 영상은 그냥 편하게 친한 언니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탑재해야 될 마인드셋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억지로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외모든 몸매든 혹은 지적인 면모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혐오할 만큼 혐오하고 남과 비교도 하면서 비참해져도 보고 그걸 받아들이세요. 단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서 내가 갑자기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건 예외예요. 모든 기준은 내가 돼야 됩니다. 좀 슬픈 말이긴 한데 자기 혐오만큼 큰 자양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본디 아프고 괴로워야 탈출구를 찾거든요. 살이 쪄서 무식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럼 그런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스스로를 방치한 자신을 탓하고 미워하세요. 그리고 고쳐나가세요.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정말 힘들게 열등을 마주하고 아파하면서 그걸 계산해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나지만 그걸 덮어놓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나 좀 친해? 라면서 좋아해 나가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자존심이라는 걸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장 나약한 부분과 마주하는 거에 큰 거부감을 느껴요. 인간의 본능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고로 이런 열등감 마주하는 거는 정말 큰 용기와 힘을 요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갖다 버리고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똑바로 마주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진정한 셀프-러브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 외부의 시련이 주는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지 마세요. 책임지고 받아들이고 즐기세요. 그냥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무너지세요. 이제 요즘 사람들이 되게 책임감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맞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사는 게 갈수록 팍팍해지니까 작은 것들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책임감 없이 던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속 책임감 없이 회피하기만 하면은 모두가 나를 기피하고 결국엔 나는 도태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들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고 책임지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책임감 없고 진중하지 못한 사람을 쉽게 판별해서 빠르게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게 됨으로써 내 에너지 소모도 줄일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놀면 재밌어요. 이런 사람은 곁에 둬서 좋을 거 한 개도 없어요. 이 둘을 맨 앞에 언급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은 이유는 우리의 삶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졸업만 하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아이만 낳고 나면 인생이 편해지나요?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 즉 돈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감도 무게감도 갈수록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더라고요. 내가 레벨업을 하면 내 시련도 같이 레벨업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런 일을 대처하는 노련함이 생기고 회복 탄력성도 갈수록 좀 강해지기에 견뎌내고 살아나가는 것 뿐이에요. 고로 제가 앞에서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각각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부정적인 감각에 대한 맷집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겁없는, 뭣도 없는 20대 때 많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세요. 이거를 겪고 안 겪고 30대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마인드는요. 노력은 배신한다는 마인드를 꼭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경제 독서 토론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셨는데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다. 네, 정말 솔직하면서도 참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면 그분은 본인이 성공을 하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정말 끝까지 회피하고 싶은 사실입니다. 사실 모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얘기를 하질 못하거든요. 우리 부동산 경제 재테크 유튜버 중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두 다 부자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지.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게 현실이거든요. 모두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거든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론 정말 잔인합니다. 우리 모두 성공을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위험성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들이고 있는 이 노력이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노력이 맞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판별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본인이 머리를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2% of the people think, 3% of the people think they think, and 95% of the people would rather die than think.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머리 싸매면서 전략적으로 들인 노력이 언제였는지,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걸 내 노력이라고 치부하진 않았는지. 정리하자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너무 믿지 말고 본인 노력의 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이 세 가지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제가 앞에서 제 20대를 본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려고 노력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따라서 20대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기로 써야 돼요. 그리고 30대는 그걸 맥시멈으로 활용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시기예요. 우리 한국의 시스템상 대한민국 사람들은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취향이 만들어지고 자기 성찰을 한창 할 그 청소년기를 수능이라는 그런 쓰레기 같은 제도에 매몰돼서 그 중요한 기간을 낭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성인이 된 후라도 해야지. 따라서 성인이 된 직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 이런 것들을 했어요. 첫 번째, 세상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닥치는 대로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발 다채롭게 컬러풀하게 사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이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문장의 의미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음이란 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고 시간은 참 많은 것 같이 느껴지겠죠.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경험과 스토리가 내 매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경험으로 쌓아 올린 본인만의 스토리가 본인으로 하여금 정말 다양한 기회를 잡게도 해주고 정말 상상도 못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게 만들어줘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하고 혹은 협업까지 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좋은 추억이 없는 경험도 다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회되는 경험이 있다면 너무 후회에 매몰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맞잖아요? 저는 제 모니터에 붙여놓는 유일한 기억기가 있는데 바로 지금 울고 있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 예요. 울 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말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울기보단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을 빨리 현명하게 실망시키세요. 빠더너스 문상훈님이 하신 말인데 이것보다 더 예의 있게 이걸 설명하는 문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정말 격하게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받는 영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성향, 방향, 취향이 완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만의 색깔을 꼭 지키고 부모님이 아닌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주체적으로 사세요. 사실 20살 땡 되자마자 집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전 못했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의 한마디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 한국인 그래도 뿌리 깊은 유교인들이라 부모님 말 듣지 않으면 뭔가 살짝 죄책감도 들고, 이런 죄책감은 결국 내 발목을 잡아요. 공격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흠칫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베스트는 20살 딱 되자마자 집 나오는 겁니다. 꼭 최대한 독립하세요. 저는 26살에 집을 나온 대신에 일평생을 부모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전에 어머니랑 싸우다가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제발 남들처럼 좀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냐, 왜 네가 하고 싶은 거만 하면서 살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그 눈물에 동요를 해서 다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지금 이 카메라 앞에 저는 없었겠죠. 자식이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싫어.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거 보고 계신 부모님들 있으면 아이들 20살 되자마자 집에서 쫓아내주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음으로는 부모님께 돈 절대로 받지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 생존에 되게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참 많은 교훈을 줘요. 저는 20살 이후로 부모님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작년 유튜브 시작한 지 1년차 때 좀 힘들 때 몇 번 받은 거 외에는 정말 없어요. 학생 때 돈이 부족하면 햇살론, 대출에도 손대면서 돈의 무서움을 좀 어릴 때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과외 한 서너 개씩 돌리면서 계속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직접 번 돈으로 내 취향대로 나를 꾸미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 스스로에게도 확신이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또 누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또 이렇게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를 가장 거지같이 보내면 성공에 대한 열망과 치열하게 살면서 생긴 맷집,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헝그리 정신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발 경험과 마찬가지로 연애 많이 해보세요. 진짜 좀 많이 해보세요. 좋은 사람도 만나보고 쓰레기도 만나보고 좀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단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헤어지고 뭔가 내가 남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두 아시다시피 연애만큼 나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해주고 또 성장시켜주는 경험이 없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20대 때 확립시켜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 생각이 있다면 더더욱이. 그리고 이건 그냥 많이 만나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고로 저는 장기 연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속된 집단 밖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세요. 저는 개인의 시야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가장 빨리 넓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사람과 사교를 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유니버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눈을 쉽게 뜨게 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들만의 시야로 나도 모르는 내 강점을 그들이 발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와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거기서 오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나가며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일례로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경제살롱이라는 모임을 올해부터 나가게 되면서 많은 사업가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도 몰랐던 내 사업가적 성향을 발굴해 주셨어요. 정말 저보고 뼛속까지 사업가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유튜브 일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일이긴 한데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재능이 있는 게 맞는가? 늘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사업을 이미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 내 사업을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무한한 자신감과 확신이 생겼고, 이는 또 저로 하여금 강의라는 분야에 또 도전을 하게 해줬어요. 첫 수업을 최근에 오픈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만판을 이뤄냈습니다. 정말 이분들과의 교류가 없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처럼 본인에 대해서 불확실한 점이 있거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싶다면 기존 소속 집단 외의 사람을 많이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 외에 남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 애티튜드 2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미안하다라고 말하세요. 저는 20대 때 친구들이랑 참 많이 싸웠습니다. 보통 쌍방으로 다 잘못한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 2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류와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면서 미안하다는 단어 빼고 다른 단어를 다 쓰면서 화해를 청하는 부류. 그런데 후자는 진짜 겪어보면 그렇게 취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느라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도 혹은 더 깊은 관계의 사람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라고 먼저 말하는 어른들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꼭 미안하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안하다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미안하다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아요.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 미안한데 미안, 아 진짜 미안해,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때 아주 외모도 자신감도 빛이 나는 그런 친구가 저의 이런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지연아, 미안할 일이 없으면 절대 미안하다라는 말 쉽게 뱉지 말고 차라리 고맙다고 해줘. 나는 왜 이 말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대화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미안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려고 하면 제동을 걸어서 내가 진짜 미안해할 만한 일을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친구 말대로 미안해 대신 고마워를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상대로 하여금 나를 좀 덜 만만하게 보는 그런 화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해보자면 20대 때는 본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연습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구의 방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귀 기울여라. 그랬을 때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걸 인정하고 고쳐나갈 계획을 세우고, 하고 싶은 활동을 찾았다면 돈 아끼지 말고 마음껏 해보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며 나에 대해 알아가라. 또한 많은 연애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의 교류로 시야를 트고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오는 크고 작은 부정적 감정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 단단해져라. 세상엔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게 많기에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머리를 쥐어짜가며 하는 진정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양심적으로 판단해 보아라.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알량한 자존심 따위 집어넣고 미안하다라는 단어를 꼭 사용해 사과를 하고, 반대로 잘못한 게 없으면 미안하다라는 말은 너무 쉽게 하지 마라. 이 모든 과정에서 겪어본 인간관계와 경험들로 나에게 해로운 사람을 빠르게 판단해 끊어내어 내 주위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이 모든 과정은 본인이 직접 번 돈으로 해내며 내 삶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라. 그러면 그 누구보다 강인한 멘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길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마지막까지 봐주신 분들에 한해 가르쳐드리는, 정말 제 10년 성인 생활에서 얻은 가장 큰 팁은 바로 베푸세요.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 베품이라는 게 몇 배로 본인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공한 친구들은 베품을 더더욱이 잘해요. 20대에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욕심도 많아서 먼저 베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에게 베풀어진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유가 생기니 그 친구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베풀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과 뭐 하나라도 더 떨어지는 거 없나 막 서성거리는 사람이 생기는데, 후자를 빨리 판단해서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전자에 고마워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살아가면 인생 반은 성공한 것 같거든요. 그 앞에 내용들을 싹 다 정리해보자면은 내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정말 크게 변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좋은 사람,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을 판별해내기 위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고 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남의 시선과 말에 휘둘리지 않는 심지 굳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저도 30대 시작이네요.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새해 선물인지 최근에 구독자 8만 명도 달성하고 강의 쪽도 잘 풀리고 참 시작이 좋네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길 정말 잘했다, 혹은 과거에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것들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댓글 중 저에게 큰 일깨움을 주신, 혹은 제가 정말 공감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신 5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 1만원치를 신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꿀팁 참고해서 2023년 아주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결점 없는 하루 보내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appy New Year, everyone!